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 프로젝트 관련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어, 제 지금 웹사이트가 그동안에 테스트 환경이 그 챗GPT를 가지고 많이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챗GPT도 물론 쓰겠지만 조금 더 리액트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어,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뭐 클라우드 플랫폼 엔지니어이기도 해서 기왕 하는 김에 어, 이제 CI/CD 또 적용을 좀 미리 해놓고 진행을 하려고 해서 그 과정에 대한 정리를 좀 했어요. 정리를 한 내용을 지금 제 사이트에서 여기 프로젝트 토이에 1번 게시글에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대충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고요.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내용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는 여기 주소로 바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icopa.com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들어오시면은 이 내비게이션 바에서 포스트에 프로젝트 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번 게시글이고요. 만약에 제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게시글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 게시글이 늘어나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토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네, 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니까 여기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어, 지금 구현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는 건 아니고 지금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소스 수정을 저 같은 경우는 언제 하게 될지를 몰라요. 제가 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주로 하는 일이 좀 달라서. 그래서 배포 그리고 빌드 과정을 좀 단순화,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미리 구성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CI 툴은 Git 러너를 이용을 할 거고요. 이 Git 러너는 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GitHub 액션이라고 GitHub 액션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Git 러너를 이용을 할 거고요. CD는 아르고 CD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외부 트래픽 유입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제 테스트 환경이에요. 제 테스트 환경은 NH 클라우드 DNS 서버를 이용을 하고요. 물론 도메인 호스트 서버가 또 따로 있겠지만 그거에 있는 거를 여기로 연동을 한 거고, 그래서 여기로 유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다음에 이 HA 프록시가 저기 오라클 클라우드 무료 가상 머신을 할당을 받아서 이쪽으로 H 프록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H 프록시 세팅에 또 백엔드로 저희 집에 있는 이 안쪽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타고 공유기로 들어와서 이 공유기로 바로 트래픽을 받아버리면은 제 그 IP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VM을 하나 놓은 거고, 여기를 타고 공유기로 들어와서 이 공유기랑 연결된 또 사설 공유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설 공유기 쪽으로 포트 포워딩으로 내리고요. 여기서 받아서 여기 브릿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브릿지 구성이라 여기에 있는 각 컴퓨터에 있는 VM들도 다 브릿지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모든 네트워크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사설 네트워크 대역을. 그래서 여기 통신사 공유기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이 사설 공유기가 받아서 연결된 브릿지 구성된 가상 머신 쪽으로 일단 태웁니다. 그래서 그 머신에서 어, H 프록시로 방화벽 정책도 좀 들어가 있고요. 로드 밸런싱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메인으로 들어오는 것도 좀 판별을 해서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설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설정이 좀 복잡해요. 여기 지금 여기 이 구성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컨테이너 환경은 쿠버네티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쿠버네티스에 유입되는 트래픽은 이스티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살짝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제 HA 프록시는 이쪽에 있는 HA 프록시에서는 SSL 오프로딩 설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 그 세팅은 이쪽 HA 프록시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내려오는 트래픽들은 평문 통신을 하게 되겠죠. 내부 통신은 평문 통신, 밖으로 나갈 때와 들어올 때는 HTTPS 통신을 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도메인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사용할 도메인은 toy.instant.com 도메인이고요.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리액트 웰컴 페이지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계속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요 도메인으로 도메인 서버 세팅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들어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도메인을 세팅을 했고 통신을 받으면 여기 H프록시에 관련된 세팅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부분은 80과 443 포트를 설정을 하고 인증선은 제가 여러 가지 도메인을 쓰기 때문에 그냥 폴더로 정책을 주고 그 하위에 번들 형태로 파일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HTTPS로 자동으로 리다이렉트 되도록 세팅을 넣어 놨고요. 그리고 해외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쪽 IP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블랙리스트를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서브 패스로 어드민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설 네트워크 대역만 통신이 될 수 있도록 세팅이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구조인데 이것도 여기 써 있듯이 참고용이며 본인 환경의 실제 구성은 많이 다릅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실제 구성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HA4 세팅이 저 같은 경우는 2번 들어가겠죠. 이쪽 여기 앞에도 한번 들어가고 이쪽에서도 한번 들어가고.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도메인 형태로 주소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쪽 이 파일에 여러 가지 도메인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요 도메인들이 저 같은 경우는 백엔드가 집에 있는 환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HA 프록시를 하나 쓰는 경우에는 이 백엔드를 여러 개 하고 이 ACL 정책을 여러 개를 해서 트래픽을 분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git 레포지토리를 생성을 해야 돼요. 레포지토리는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할 때 2가지를 씁니다. 소스 코드 개발용이 있고 그 코드 개발할 때 그 빌드 파일도 그 부분에 같이 넣어요. 그리고 아르고 CD 같은 경우 이용하는 그 CD 레포지토리를 씁니다. 그래서 레포지토리는 2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토이 프로젝트인데 이게 비공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실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프론트엔드 토이 그리고 CD 코드 디플로이 프론트엔드 토이 이렇게 2가지 레포지토리가 있고요. 이 레포지토리는 이렇게 소스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이렇게 CD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 관련된 내용에는 이렇게 GitHub 워크플로우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 아래 빌드 파일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최근 마지막 건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실패했었고요. 요게 왜 실패했었는지도 뭐 나중에 이건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일단은 설명을 또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소스 레포지토리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CD용 레포지토리도 만들었어요. 이 내용이 좀 빠졌는데
수정을 좀 해야겠네요. 이 이렇게 수정을 좀 하고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토이라는 이름의 네임스페이스를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파드가 배포될 때 자동으로 인보이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하버 같은 경우는 지금 하버도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 안에 아니다. 이 프로젝트가 현재 프라이빗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풀을 할 때 그 인증 절차가 필요하겠죠. 인증보다는 인가 절차. 그래서 그 설정 때문에 시크릿 키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시크릿은 도커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그 관련된 로그인 정보에 대한 제이슨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추가를 그 파일의 내용을 가지고 시크릿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다음은 이제 실제로 소스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쿠버네티스 환경을 좀 보고 진행을 할까요? 네, 이게 지금 쿠버네티스 환경이고요. 쿠버네티스 버전이 제가 최근에 리뉴얼을 했습니다. 전부 다 올려버렸어요. 1.30 버전이고요. 네임스페이스는 현재 아직 그 전부 다 재구축을 한 게 아니라서 구축 테스트를 하면서 버전도 지금 컴포넌트 버전도 지금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완료가 덜 돼서 일단 현재 네임스페이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토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현재 배포된 거는 이렇게 배포가 되어 있고요. 방금 시크릿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시크릿 하버 아이커퍼 프라이빗이라는 이 이름의 시크릿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도 있고요. 인그레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요. 뭐 하버나 키아리, 알람 매니저, 프로메테우스 이런 쪽으로 쓰고 있고요. 이스티오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가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네,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과정은 그래서 리액트 앱을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깃허브 이 폴더나 또 도커 파일, 버전 파일 뭐 이런 거를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딨냐? 네, 일단은 git 레포를 땡겨 오고요. 클론으로 그 다음에 리액트 앱으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합니다. 그렇게 실행을 하고 나면은 이제 레포지토리 쪽 세팅이 들어가야겠죠. git 러너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뭐 또는 뭐 GitHub 액션이겠죠. GitHub 액션 사용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 폴더 바로 하위에
GitHub 워크플로우 빌드 YAML 이 구조로 파일을 형성을 했어요. 이 파일의 예시는 이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먼저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Git 쪽 세팅을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Git 쪽 세팅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액션을 돌리기 위해서 실제로 이 액션의 이 템플릿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시크릿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시크릿들이 있는데 이 시크릿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 도커 로그인이라고 있어요. 로그인, 유저 계정, 그리고 패스워드, 그리고 액션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액션 토큰은 이 GitHub 이 레포지토리 간의 권한을 이제 허용하기 위해서 세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액션 토큰 같은 경우는 여기 이 계정에서 설정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크릿은 여기서 설정해서 액션에서 시크릿 이 부분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변수 처리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아마 동작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서 요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거 빌드를 하고 푸시를 할 때 이미지에 그 태깅 정보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저희 그 도커 이미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태그 정보가 들어가죠. 이 태그 정보. 저 태그 정보들을 랜덤 해시 형태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관리할 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버전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이 버전을 계속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이 버전을 읽어와서 이 태그 정보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쓰기 위해서 버전 정보를 읽어오는 기능인 이 부분을 추가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추가를 했고 그러면 여기 현재 이 같은 경로선상에 있는 이 버전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어, 지금 같은 경우는 0.0.1 언더바 i가 태그 정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여기 CD 쪽에 오버레이의 이 커스터마이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네, 이런 구조이고 어디까지 했지?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은 여기 빌드 내용도 있고 아마 도커 파일이 안 나오지. 요 내용을 보면은 빌드라는 이 명령어가 있어요. 도커 빌드 그리고 이 태그의 이름으로 빌드를 치는 건데 여기 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점이 이 점에 있는 그 같은 폴더에 있는 이 도커 파일을 가지고 빌드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빌드가 끝나면은 이 이미지를 그 저 같은 경우는 하버 레포지토리로 전송을 해라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빌드 과정이 끝나면은 이 빌드된 이미지를 하버로 보냈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 태그 정보를 아르고 CD가 감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레포지토리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프론트엔드 토이가 있었고 어 코드 디플로이가 맞나? 헷갈리네. 그냥 CD라고 할게요. CD 프론트엔드 토이라는 레포지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CD 쪽에 CD 레포지토리에 이미지 태그 정보를 갈아줘야 돼요. 그 부분을 쓰기 위해서 이 후속 작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커스터마이저를
사용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 환경을 만들고 이 커스터마이즈 그 태그 정보를 바꿀 수 있도록 요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까지 진행이 되면은 이미지 태그 정보가 변경이 되고요. 에디트 셋 이미지라는 이 부분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커밋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 끝나면은 이미지 태그 정보가 바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CI 부분이 이제 끝난 거예요. CI 부분인데 여기서도 도커 파일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게 빌드를 하다 보면 이 내용이 잘못돼서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자체적으로 좀 추가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 엔진엑스 컴프 요것도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네, 그래서 일단은 요거 띄우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 띄우는 데까지가 문제가 없고 저 세팅으로 저는 지금 이 사이트도 동작을 시키고 있어요. 이 사이트의 프론트엔드도. 네. 그래서 일단은 CI 부분이 끝났고 이제 CD 아르고 CD 쪽 세팅이 들어갑니다. 아르고 CD 세팅이 들어가는데 이 아르고 CD 같은 경우는 이 레포지토리가 비공개 상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세팅이 좀 필요해요. 여기 세팅을 눌러 보시면 세팅스의 레포지토리에 여기 정보를 넣어 주셔야 돼요. git 같은 경우는 https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 정보를 넣어 주고요. 등록을 하게 되면은 연결이 잘 되면 여기 successful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cd 레포지토리를 클론을 뜨고 이런 구조로 폴더와 파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티오 같은 경우는 이스티오 게이트웨이, 버추얼 서비스, 그다음에 파드 이런 순서로 통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따라서 파일들 내용을 좀 채워 넣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이런 구조, 그다음에 버추얼 서비스는 이렇게 매핑을 해줘야 되고 이런 매핑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조심하셔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그 다음에 이 모든 파일을 통합해서 어떤 것들을 사용할지 말지 정의되어 있는 커스터마이제이션 이 파일까지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 정보가 바뀔 거예요. 이 디플로이먼트의 이 부분이 바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디플로이먼트 패치라는 이름의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약간 달라졌어요. 아까 그 디플로이먼트랑 비교를 해보면은 요 부분이 지금 다르죠. 이쪽이 베이스에 있는 디플로이먼트고 이쪽이 패치용 디플로이먼트예요. 요 내용이 지금 없어요. 이 내용이 없고 이 커스터마이제이션 쪽에 보면은 요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가 되었고 이 이미지 태그 정보는 아까 CI 작업이 될 때마다 이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커스터마이즈 툴이 돌게 되면은 이 내용과 머지를 해서 새로운 야물 파일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하면은 이제 CD에 대한 기본 세팅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CI 테스트 작업이 들어가고요. CI 테스트 작업이 이렇게 돌고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나면은 이쪽 하버 쪽에 이미지가 추가가 되는 거죠. 하버에 이렇게 이미지가 추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아르고 CD에 구성을 해야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에 요 FE 토이
프론트엔드 토이라는 게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뭐 지우고 딜리팅 지워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토이가 아까는 리소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사라졌고 이 프로젝트를 다시 등록을 해볼게요. U 앱에 FE 토이 프로젝트 네임은 이 프로젝트는 아르고 CD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별도의 세팅이 없으면 디폴트가 이제 사용이 가능하실 거고 저는 그냥 한 3분 간격일 거예요. 아마 이게 감지하는 게 그 기능을 쓰는 그냥 오토매틱 자동 감지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그냥 건너뛰시고 레포지토리는 사전에 이 세팅스에서 등록했던 레포지토리 중 이 클릭을 하면 나타날 거예요. 연결이 잘 되어 있으면 cd 프론트엔드 토이를 누르고 리비전 부분은 메인 브랜치 그리고 이게 잘 되면은 이 패스 부분도 클릭하면은 디렉터리 구조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저는 오버레이 데브 왜냐면은 여기에 오버레이 데브 이 태그 정보가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넣어주는 거고요. 이 클러스터 URL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요거는 토이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이 부분은 별다른 세팅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음. 그러면 이렇게 배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지금 다시 확인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few seconds라고 나오죠. 그렇게 하면은 CI/CD 테스트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웹 콘솔을 접속하면은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스티오를 쓰기 때문에 키아리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토큰 정보 토큰 정보가 로그인을 하고 네임스페이스가 토이였어요. 토이였고 토이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뭔가가 제대로 안 나오는데 트래픽이 아직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좀 트래픽을 강제로 유발을 좀 하면은 나올 것 같은데 쪽에서도 네, 트래픽이 지금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트래픽은 그
그냥 스크립트, 파이썬 스크립트로 1초 간격으로 계속 쏘고 있게 지금 구현을 한 거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게 없어질 겁니다. 이게 약간 차이가 나는 거는 그 프로메테우스라는 그 매트릭 수집 툴이 있어요. 그 프로메테우스에 수집하는 시간이 좀 있어서 그 딜레이 기간이 있어서 그 차이 때문에 이게 바로 보이지는 않는 그런 문제라고 해야 되나 이걸? 그런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또 뭐 굳이 조정을 하게 되면은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 음, 어, 이게 아마 기본 세팅일 거예요. 기본 설정값. 요 부분을 좀 변경을 하면 됩니다. 지금 1분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스크랩 인터벌을 15초 정도로 줄이면은 더 빨리 나올 거예요. 제 지금 노드 상태들이 좋지가 않아서 수치를 조금 어 인터벌을 좀 길게 잡고 있어요. 지금 이게 2코어 4, 2코어 4, 4에 8, 2에 4인가 이게? 아무튼 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여기 지금 보시면 파일들, 내용들도 어, 일부 공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서 해보실 수 있으시면은 해보시면은 좀 더 이해를 하기 좋을 것 같고요. 소규모 프로젝트 하는데도 이 정도면은 좀 참고해서 해보실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기서도 뭐 큰 내용을 막 건들지는 않고 이 정도 흐름을 가지고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 장고랑 리액트를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장고, 리액트, 그리고 마리아DB, 그 다음에 뭐야 미나이오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도 트래픽을 좀 보게 되면은 블로그 앱에 지금 올라가 있어서 지금 토이랑 이 블로그 쪽 네임스페이스 같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얘 같은 경우는 프론트엔드는 이쪽으로 가고 이 프론트엔드 말고 이 단순 뷰 말고 뭐 DB랑 연결해서 동작을 하거나 데이터 입출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디 갔어? 이 트래픽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얘는 지금 여기 패스스루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그 이스티오 인보이가 배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만 보여지는 거고 여기는 확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좀 보면 거미줄처럼 막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어 아직 연습해 보시는 분들이면은 어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아무튼 다 공개를 했고요. 이 내용이 근데 이 부분이 GitHub 액션하고는 약간 상이할 수가 있어요. GitHub 액션에서 이쪽으로 내용을 갖고 왔는데 이 GitHub 액션 같은 경우는
GitHub 액션 추가로 보면은 공개로 열어놓은 게 어느 거더라. 공개로 열어놓은 게. 일단 공개로 열어놓은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빌드 파일 내용만 조금 보려고 합니다. 요 내용이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제가 예전에 쓰던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뭐 아마존 가지고 테스트를 했었어요. 아마존 시크릿 내용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 GitHub 액션이 조금 더 그 유연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여유가 좀 되시는 분이나 학생분들은 GitHub 액션이 스튜던트 계정이 되면은 무료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GitHub 액션을 쓸 수 있으면은 GitHub 액션을 쓰셔도 되고, 만약에 비용 문제가 있으면은 Git랑 Git 러너 세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Git 러너 뭐 가이드가 좀 잘 나와 있진 않은데 열심히 찾다 보면은 찾아지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이거 비번을 또 까먹었네. 이것도 제 벨로그인데 Git 액션 설정 내용이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기는 한데, 링크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참고해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Git를 간단하게 도커로 깔아서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Git 못 찾겠다. 저 같은 경우는 도커 서버를 하나 쓰고 있고요. 도커용으로 도커랑 쿠버네티스 베스천처럼 쓰는 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도커 PS를 해보면은 뭐 이것저것 돌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그레도 하나 있고, 메타모스트, 기티 러너, 렌처도 여기 있고요. 이건 주피터 노트북, 텐서플로우 테스트할 때 쓰는 주피터 노트북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그냥 테스트용 도커 서버고요. 어, 네. 지금 잡설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번 영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끝났고요. 조금 추가 잡설이 좀 있었고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